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 3지대입니다. 요즘 나름 되게 핫하죠. 그런 거 보면 되게 또 선거철이 또 다가왔다. 거의 선거가 이제 한 1년 안 남았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3지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3지대가, 그러니까 세 번째 세력이 성공한 기억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자기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면서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하는 집단들이 항상 생겨나죠.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분들은 이제 뭐 양양자 무소속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양양자 의원부터 살펴보면, 이제 양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희망이란 뭐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설명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힘이 좀 안 받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양양자원 뭐 나름 개인적으로 성취가 있는 분이지만 좀 혼자 하는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출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호남 베이스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즘 그래도 좀 핫한 거는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뭐 좀 가치인 것 같은데, 새로운 정당이라고 하는 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곳은 좀 뭐 예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도 좀 도와주려는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붙어줘야 힘이 가세가 되는데, 뭐 정의당의 류호정 장기영 의원이 가세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뭔가 추진하고 이런 데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양양자 의원 쪽보다는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구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정의당 얘기를 해보게 되네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보면 지금 정의당 굉장히 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아닌 위기인데, 뭐 분당 얘기가 있죠. 뭐 제가 지금 표현상 분당이라 했는데 당이 나와서 뭐 다른 당을 나오는 개념이니까 분당이라 설명했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규모의 개념은 좀 아니고, 그래서 분당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정의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입장을 냈고요. 좀 정의당 측에서는 좀 당황해하는 모양새가 있죠. 이 세력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 쪽은 아니고요.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 쪽은 좀 세 번째 권력, 세 번째 미래 뭐 이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아니라 천호선 전 대표, 예전에 뭐 국민참여당, 참여당 계열부터 해서 여러 좀 계파들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한 세력이 뛰어나오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되는, 그리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들하고 류호정 장혜영 의원 계열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까지 만약에 탈당을 하고 이러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분당 수준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6명 중에 2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두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언제쯤 나올 거냐, 시기를 사람들이 보면 올해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면 이거는 좀 저도 좀 분석이고 나름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당이 좀 경쟁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머무른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탈당을 하게 되면 뭐 철새라는 욕도 분명히 받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감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결의가 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보면 이제 3지대 얘기니까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래도 뭐 정의당은 예전 민노당 때부터 해서 그 진보정당의 3지대를 좀 유지했던 부분이니까 정의당 내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의 운명을 저는 결정지을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가 분수령이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 위기설이 도는 거죠. 이정미 대표 최근에 재창단 선언을 하고 뭔가 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을 내놓을까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대를 채워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추세대로 보면 당은 더 작아질 거고, 그렇다면 당이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점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삼지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보면 삼지대 얘기가 매번 나오지만 거의 삼지대는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보면 선거제도 자체가 어쨌든 양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나름 이제 진보 성향이신 시민분들은 민주당이 좀 표를 몰아주고, 보수 쪽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주다 보니, 만약에 내가 좀 저 세 번째 후보가 괜찮아 싶다가도 저 사람들한테 표를 주면 사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좀 밉지만 민주당에, 좀 밉지만 국민의힘에, 약간 이런 경향이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구에서 딱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고착화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정치의 다양성이나 뭐라고 할까, 여러 신인들이 들어오려면 이 제도가 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제도를 양당이 바꿔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아니면 상대가 당선될 확률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가 매번 나오지만 지지부진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삼지대 성공 사례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거의 정말 이게 꼬맹이였을 때 얘기라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현대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90년대 초반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삼지대 성공 사례로 보는데요. 자민련도 나름의 성과가 있기는 했죠. 하여튼 이제 정주영 회장과 안철수 의원 그때 당시 20석 정도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거다, 이런 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삼지대가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선을 해도 경쟁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선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일 대선을 해도 한 15%, 20%가 15%, 20%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정주영, 안철수 정도 인물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입당을 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노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정당에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자기가 두 번째 정도 되는 분들이 나와서 좀 가능성을 노려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문제도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낮은 분들이 그런 이제 삼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항상 이거는 삼지대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이 있어야 된다. 이제 통일국민당 같은 경우는 강원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기반이라 이게 메인 베이스가 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민련 같은 경우는 충청이라서 좀 나름 오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심성을 갖고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해야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수인 것 같아요.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양양자,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당들이 그 두 가지 조건은 다 없어 보인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번에 과연 삼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많은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선거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지난번 총선 때처럼 비례연합당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오늘은 삼지대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